노동 거부의 시대. 미국에서는 300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조기 퇴직을 하고 있다. 왜 조기 퇴직을 할까? 돈을 많이 번 사람이 갑자기 늘어나서일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이번 기회의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자. 산업혁명 이래로 이 시대는 욕망의 시대였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쓰는 것이 좋은 삶이었다. 왜 우리는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소비해야 할까? 비교 때문이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소모적이다. 왜냐하면 비교는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교는 외적인 모습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비싼 자동차, 비싼 집, 비싼 옷, 명품 가방 같은 것들 말이다. 돈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좋은 학교, 좋은 남편 등 사회적 지위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욕망은 근본적으로 공허하다. 왜냐하면 나를 위한 삶이 없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허한 것이다. 내가 죽도록 일하는 이유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비싼 집과 자동차를 할부로 샀기 때문이다. 할부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나는 도무지 시간이나 돈에 대해 여유가 나지 않는다. 소셜미디어의 등장은 현대인의 비교 욕구를 더욱 부추겼다. 다른 사람들의 소셜미디어를 보면 여행, 음식, 휴가, 명품 가방 등 자신이 가장 행복할 때만 게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이 그들의 일상은 아니다. 하지만 방구석에서만 갇혀있는 내 삶을 그들의 삶과 비교하면 우울한 기분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투자는 어떨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전한 투자를 통해 10 내지 20%의 수익을 얻는 것보다 위험한 투자를 통해 100%의 수익을 얻고 싶어 한다. 결국 위험한 투자를 한 투자자는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고 또한 투자하는 내내 변동성이 커서 끊임없는 걱정과 불안에 시달리게 된다. 이러한 위험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빨리 벌어서 호화롭게 사는 모습을 과시하려는 생각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계급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속물 근성이 더 강하다. 돈이 있다고 품위 있게 사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품위 있게 살기 어렵다. 자본주의에서 성공은 돈으로 측정된다.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심지어 멍청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낙인 찍힌다. 반면에 돈이 많으면 사회에서 성공하고 똑똑한 사람으로 간주된다. 현대인들은 왜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며 여유 있게 살지 못할까? 여유의 반대는 자극이기 때문이다. 사냥의 시대에는 언제 죽을지 몰랐다. 정글에서는 야생 동물에게 잡아먹힐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경계해야 했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다. 우리는 수십만 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 그러다 농경의 시대가 왔다. 농경이 시작되면서 죽음의 위험은 사라지고 일상은 단조롭고 지루해졌다. 여유는 지루함의 다른 말이다. 그래서 귀족과 신사들은 사냥을 시작했다. 사냥은 자극이다. 즉 사람들의 DNA에 각인되어 있는 원시인의 본능은 자극적인 사냥의 시대를 잊지 못한다. 현대는 산업혁명과 함께 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에서 일상을 보낸다. 그러니 야생동물에게 물려 죽거나 누군가에게 맞아 죽을 이유가 없어졌다. 현대인은 농경의 시대보다 더 여유로워졌지만 훨씬 더 자극을 원하게 되었다. 그래서 젊은 남자들일수록 폭력적인 게임이나 방송에 더 많이 빠져든다. 우리는 긴장을 풀기 위해 게임을 한다. 공부에 집중 못하는 학생도 심지어 12시간 동안 쉼없이 게임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게임은 수동적인 몰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게임의 몰입은 마치 호랑이가 방에 들어온 것과 같다. 만약 호랑이가 방에 들어왔다면 목숨을 걸고 끊임없이 도망가야 한다. 이를 수동적 몰입이라고 한다. 수동적 몰입은 환경이 주어지면 누구나 하는 일이다. 하지만 게임이 끝나면 육체적으로 지치고 정신적으로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쓸데없는 시간 낭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극을 받기 위해 TV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면 결국 지치고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 투자에 있어서도 우리는 안전한 투자 대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좋아한다. 위험한 투자는 자극을 준다. 그러니 위험한 투자는 돈을 벌어주는 것이 아닌 게임과 같은 자극만을 주는 것이다. 결국 위험한 투자를 한다는 것은 돈을 잃는 게임을 하는 것이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 천국이나 지옥이 있을까? 불교처럼 윤회가 있을까? 아니면 컴퓨터의 전원을 껐을 때처럼 화면이 꺼지며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까?
왜 이렇게 생각할까? 암에 걸린 여자가 있었다. 의사는 그녀에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해보라고 말했다. 그녀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평소에 시간이 없어 배우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춤을 배우기로 결심했다. 비록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지만 음악을 듣고 춤을 추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몇 달 후 그녀가 다시 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의사는 놀라운 말을 했다. 기적적으로 암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후 더욱 열심히 춤을 췄고 결국 암이 완치되었다는 판정을 받았다. 만약 내 인생이 컴퓨터의 모니터처럼 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돈을 쫓아 인생을 낭비해야 할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시간을 낭비해야 할까? 자극을 쫓아다니다가 지침과 허물을 반복해야 할까? 아니면 지금 당장 나를 위해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할까? 결론. 인생은 시한부 암 환자와 같아서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욕망을 쫓고 자극을 쫓고 남과 비교하다가 허무하게 죽는다면 내 인생이 억울하지 않을까?